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저는 그저께 아주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공연 예정이던 연극과 음악이 있는 인문학 콘서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를 취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무대 제작, 음향, 조명, 세팅, 테크니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을 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애써준 배우들과 뮤지션들께 깊은 미안함을 전합니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더 좋은 공연으로 만날 수 있겠죠. Go to hell, 코로나. 자,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71번째 이야기, 앙스트 블루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개 먹이 그릇 물통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나 봅니다. 뒤뜰로 돌아가 보니 울타리에 때 아닌 개나리가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된서리가 내린 지도 오래, 붉게 물들었던 잎들도 다 떠난 빈 가지에 홀로 피어난 노랑이 처연합니다. 앙스트블리테, 불안의 꽃, 불안 속에 핀 꽃입니다. 앙스트블리테는 독일어의 불안, 두려움을 뜻하는 앙스트, 영어로는 anxiety가 되겠죠. 개화나 전성기를 의미하는 블루트, 영어의 블루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앙스트와 블루테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듬해 죽게 되리라는 걸 감지한 전나무가 윤기 있는 푸른빛을 띠며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그 임학 또는 생물학 용어에서 어떤 생명체가 존재의 위기를 느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애의 가장 화려한 마지막 꽃을 피운다는 인문학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릴 적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눈 덮인 전나무 숲이나 별과 은종이 매달린 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독일 민요인 이 노래의 원래의 제목은 전나무 데르탄넨바움입니다. 전나무를 소나무로 개사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하던 이들이 이 노래의 단순한 멜로디를 차용해서 붉은 깃발과 동지의 시체와 피가 등장하는 전투적 가사의 운동가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원들도 이 노래를 부르죠. 몇 해 전 내란 음모죄로 수감 중인 통진당의 이석기 씨가 그들의 모임에서 애국가 대신 불러서 물의를 일으킨 적기가가 바로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 유명한 추사의 세한도에 써져 있는 논어의 한 구절, 날이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알 수 있다.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에서처럼 엄동설안의 극한 상황에서 더 빛나는 푸름, 앙스트 블리테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50억 원 이상을 넘나드는 전설적인 바이올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장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악기들의 깊고 신비한 울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의 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을 찾아와 7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소빙하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한 전나무들이 혹독하고 길어진 겨울이라는 생존의 위기를 맞아 나이테를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더 깊고 균일한 울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전설 또한 앙스트 블리테의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불안 속에 피는 꽃, 앙스트 블리테는 개나리나 전나무와 같은 식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종이를 구할 수 없어 가죽옷을 끌고 글씨를 쓸 정도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궁핍하던 시절에 최고의 걸작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극도의 빈곤 속에서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그의 생애 마지막 몇 회의 이중섭도 예외가 아니죠. 베토벤의 걸작들도 28세의 청력이 약해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치명적 위기 앞에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죽음 대신 불안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운명, 영웅 등의 교향곡을 쓰고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 할 교향곡 합창은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뒤에 탄생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교육을 받지 못한 미국의 작가 오 헨리는 짐꾼, 카우보이 등 자비를 거쳐 어렵게 은행원이 되었다가 공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600여 편에 달하는 소설들은 모두 3년에 걸친 고독한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을 당하지만 굴욕과 수치심으로 자결을 택하는 대신 불안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냈습니다. 인류 최고의 역사서 중 하나인 사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앙스트 블리테입니다. 앙스트 블리테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0여 년 전쯤 독일의 아주 특별한 작가 마르틴 발저의 같은 이름의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후일 것입니다. 서사 구조가 다소 난삽하고 뒤죽박죽이기는 하지만 놀랍도록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데다 에로틱하기까지 한 그 소설은 투자가로서 돈을 쫓아 평생을 살아온 70대 노인이 30대의 여배우를 만나는 데서 정점을 맞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서 노인은 그녀를 향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노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이 노인에게 바친 지극한 시간들은 영화의 투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교태와 올가즘까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앙스트 블리테, 그녀는 노인에게 불안의 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노인은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며 떠나간 아내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 중 한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분명 생애의 어느 때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보다 삶에서 더 멀어진 건 아니라오. 그렇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삶에서 멀어진 건 아니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희망으로부터도 욕망으로부터도 더 멀어질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소나무가 유난히 솔방울을 많이 달면 우리는 그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 짐작합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한순간 밝아지듯이 앙스트 블리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일 소설 속의 한 노인의 이야기를 했으니 젊은 시절 제가 좋아했던 한 독일 가수의 노래 노인과 바다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니콜의 노래 Der und das Meer, 노인과 바다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